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또다시 실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범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께서 내란 수계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부상을 걱정합니까? 앞서 특검은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부상당한 윤 전 대통령이 진료를 위해 의무실에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님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온몸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 수계의 뻔뻔함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점을 특검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혁신당 역시 논평을 내고 명색이 대통령으로 불리웠던 자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이어 거부한 건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촬영한 바디캠 공개 가능 여부도 국민께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모든 피의자가 버티면 부상 우려로 체포하지 못할 거라는 최악의 선례로 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에 오늘 당장 나서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 특검의 강제력 행사가 불법이며 여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구성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 집행을 거부한 내란 수계 윤석열 씨는 오히려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 1, 2차 체포 집행 당시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법사위 차원에서도 할 예정이고요. 또 CCTV 공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에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저희가 구치소를 다시 재방문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구치소 방문뿐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저희가 접견 신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견 신청과 CCTV 열람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강욱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어려워요? 윤석열 하나 끌어내는 게? 글쎄 말입니다. 워낙 진상짓을 하니까 네. 거기다 변호사들까지 진상이잖아. 지금 난립니다. 공무원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위축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보수 폭격기 신인규입니다. 왜요? 윤석열 보니까 더 열받아서 오늘 더 강력하게 하려고 마음 굳게 먹고 왔습니다. 말대로라면 지금 거의 헐크가 돼 있어요. 맨날 더 강력히 갖고 와가지고. 조금의 분노로는 안 돼. 맨날. 그럼 지금 뭐 아주 그냥. 시작부터 기대해 주시죠. 좋습니다. 강력하게 오늘 하고 오늘 가겠습니다. 탁탁탁 때리고 와야 돼요. 네. 할 게 많아요 오늘. 네, 강력하게 고맙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전화 안 와서 계속해서 지금 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기세입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오늘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인데 그래요? 날도 덥고 여러 가지로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짜증납니다. 짜증나 진짜. 네, 전화 안 와서 짜증나겠죠. 모든 게 전화야. 그러니까 네. 유재석, 김용남, 신풍시장 할머니 떡볶이한테 밀리는 거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가 들어가 버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주 공정한 채찍입니다. 공신력 있어. 주님을 등에 업고 네. 공격해야죠. 알겠습니다. 광고 주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빤스 숙의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특검팀이 이 구치소로 또 들어갔거든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됐습니다.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네.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을 했거든요. 일단 특검팀의 설명은 윤석열 측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라고 하고 네, 공지를 띄웠죠. 네,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지금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늘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팀이 그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하고 나서 윤석열이 의무실로 갔다라고 해요. 윤석열은 지금 조금 신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의무실에 지금 또 거기 에어컨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 또 낮잠 또 한 방 때리면 이 꿀맛이거든.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네. 또 매불쇼 시작하기 전 네.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일방적인 어떤 아직까지는 특검팀에서 요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 아직 뭐 특검팀의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 윤석열 변호인 쪽에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10명 정도 이제가 윤석열을 양쪽에서 팔다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호송차에 넣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앉아있는 의자를 들고 옮기려고 했다가 의자가 뒤로 빠졌고 그래서 윤석열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네. 그림이 왜 이렇게 아니 지금 말인데 비디오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윤석열이 네. 팔이 빠질 것 같아요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항상 아니 이거 빨리 좀 그냥 체포영장 집행해 네. 힘 써서라도 그러네.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윤석열, 한동훈 이런 애들은 네. 이 독직 폭행으로 프레임 전환시켜 가지고 또 특검팀을 그랬었죠. 공경에 처하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가네요 또. 그렇죠. 지금 하던 수법이니까 뭐 그대로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장에서 변호인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적법한 영장 집행을 하는데 방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변호인들이 네. 네. 오히려. 변호인들. 그게 겁나니까 더 세게 뭐 뒤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마치 당한 것처럼 어느 현장에서도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아요? 네. 체포하는 상황에서 네. 아니 저기 난동 부리고 그러면 테이저건까지 쏘고 뭐 공포탄도 발사하고 막 이러는 게 체포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뭘 의자에 들어가지고 뭐 앉히다 말이야. 오늘은 또 드레스 코드 얘기는 안 나오네. 네. 웬일로? 나 참 별걸 다 체포 현장에서 따지고 앉았으니 이거. 아니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아니 근데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체포할 때는 총으로 막았잖아요. 네. 경호처에 뭐 총 보여줘라 해서 그때도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2차 집행에서 겨우 성공을 한 것인데 이번에는 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총이 아니라 이번에 힘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쓰는 물리력과 윤석열이 버틴 거 중에 윤석열이 이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안 돼. 이게 공권력이 윤석열의 힘에 밀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돼. 이렇게 저는 하면. 그래서 이건 구치소나 또 특검에서도 의지가 박약하거나 아니 무능한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국민들 앞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뭐 한 100kg 넘어가지고 힘쓰고 막 배때지 눕고 누워가지고 팔 아파요 이러면은 집행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진짜 이제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제 오늘까지 중단한 거 정말 뚜껑 열리는데 한 번 더 이제 발부받아서 체포영장 집행하면은 진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의무실 가서 누워 있으니까 침대에 묶어가지고 밀고 나오면 어때? 좋은 쉽게 나올 것 같아. 차라리 그게 낫겠다. 고무옷으로 묶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진짜 나 너무 차 타지 말고 그걸로 특검 광화문까지 의원 그걸로 그냥 가자. 그냥 걸어갈게. 제발 아니 제발 좀 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멀미나겠는데 그거.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뭐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 어떻게 될 겁니까 일단 이거? 그 집행 현장에서 그렇게 반항하고 물리력을 썼으면 수갑을 채웠어야죠. 그렇죠. 네. 수갑을 뒤로 채웠어야지. 그럼 왜 안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수갑을 뒤로 채웠으면 쓸 수 있는 게 다리밖에 없는데 네. 다리로 해봤자 그거 다리 안 올라가거든. 내가 장담하건데 절대로 45도 이상 안 올라가요.
아니 근데 왜 자꾸 그 윤석열의 이런 투정을 다 받아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뭐 누구든지 간에. 근데 저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걸 완수하겠다라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께서도 어제 협조하라고 네. 공문을 보냈는데도 네. 명의 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정말 법치주의를 우리가 지킬 것이냐 포기할 거냐에 저는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직을 걸고 이거 수행할 사람이 현재 없는 게 이 비극의 모든 원인이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어느 쪽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저는 구치소의 문제로 봅니다. 구치소? 어쨌든 특검도 나가서 지휘는 했는데 네.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쪽은 이제 교도관들이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일단 1차 책임은 있고 특검도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은 했었어야 되는데 1시간 만에 또 물러나고 철수하니까 이런 모습은 너무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 이렇게 가면요. 윤석열 쪽에서 오히려 역공하기 더 좋습니다. 역공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가서 제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예. 어떻게 밀려가지고 또 역공을 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변호인단 측에서도 또 법적 대응한다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그 전에 또 뭐 처음 듣는 시민단체이긴 한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인가 여기에서 또 민중기 특검 그리고 정성호 장관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또 네. 모욕 명예훼손으로 빤스 얘기했다고. 그거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제 알리게 했다고. 예. 아니 빤스만 입은 놈이 잘못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됐든 고발당하면 최소한 불편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근데 형사 고소 고발은 그 오히려 그 간단해요. 왜냐면 그거 소환할 필요가 없거든. 각하하면 되거든. 각하. 그러니까 오히려 당하는 입장에서 곤란한 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어쨌든 답변서 내고 대응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각하시켜 주진 않으니까. 그런가요? 아니, 형사 고소 고발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 이미 구금돼 있는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끌어가는 것이며 네. 또 가더라도 진술 거부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는데 네. 그거를 강제로 들고 가면 뭐 하는 거냐. 네. 결국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뭐 그렇게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질을 따져보시면 이게 지금 단순히 구금된 사람을 조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서 방문 조사를 할 것이냐 출석 조사를 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혼동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그렇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니까 네.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할 책임이 생겼어요. 특검에는. 그리고 그거를 함께 조력을 해서 도와야 되는 집행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교도관이고 근데 그 인권 보장을 윤석열을 기준으로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본인들 주장처럼 진술 거부를 할 건데 왜 데려가느냐? 아니 가서 진술 거부를 하란 말이에요. 진술 거부는 조사하는 상황에서 해야지. 예. 그러면 앞으로 누구든지 체포영장 발부되면은 나 진술 거부할 거니까 안 가도. 안 가고 나 체포 안 당하겠다. 그리고 오면은 누워가지고 일단 옷부터 벗고 이거를 지금 방치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네. 공익적 측면에서 이익 형량을 보다도 지금 인권을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보장을 하려면 일반 시민들한테 먼저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관행이 되고 안정화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한테 뭐 적용되든 말든 얘기가 되는 거지. 윤석열부터 그렇죠. 시작해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도 열받는 게 뭐냐면 최순실도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수위 입혀가지고 특검까지 왔고 그때 뭐 최순실이 여기 민주주의 특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강하게 저항도 합니다. 그때 교도관들이 엘리베이터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네. 그거 지휘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음. 근데 인제 와서 본인 차례 되니까 나는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됩니까? 네. 거기다가 윤석열한테만은 형사소송법에 난루되어 있는 거 시로 바꿔주고 즉시한 거 포기해서 내보내주고 네.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특혜를 계속 베푸냐는 거예요. 내란 수괴범한테 더 엄정하게 법이 집행돼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전 정말 누구 하나 내 직을 걸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자. 이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한 명이 없습니까? 전 이거는 윤석열 내란과 변론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 맞아. 이런 문제의식도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소환 조사 없이 뭐 기소하라 아니면 왜 인치를 하려고 하느냐? 네, 그게 윤석열 변호인단 그래.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막상 조사를 시작해 봐야 아는 거예요. 네. 조사하는 사람이 슬슬 구슬리든지 아니면 뭐랄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탁 던져서 입을 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할지 조사를 하고 아니 시도는 적어도 하고 기소할지를 검사가 결정하지 조사받을 피의자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지. 안 되지. 그거는.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직도 윤석열이가. 언제까지 냅둬야 되냐 이거. 굉장히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예.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이제 끝났네. 예. 시한이 사실상 말려들죠. 그렇죠. 오늘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뭐 오후에 재집행할 생각은 없어 아니, 뭐 보이니까. 없겠죠. 사실은 이게 끝난 거죠.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잖아요. 그 네. 영장에 닿아서 조력하는 거는 뭐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완력을 행사해가지고 거부한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게 되면 징벌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 내 재소자 징계 절차가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행정법상으로. 네. 그러면 그 절차라도 해야죠. 그거 해야 되겠다. 네, 네. 그거 해야 되겠네. 당장 징벌방. 그거 딱 들어가면 0.7평인가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딱 낑겨 있어야 되는데 어. 워낙 체구도 가냘프고 하니까. 거기 가서. 징벌방 괜찮네. 징벌방. 근데 그거를 이제 구치소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구치소. 구치소장이나 교도관들이 또 그걸 안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무원들입니다만은 지시에 안 따르고 정당한 업무 집행을 안 하면 그 공무원들도 징계 대상 되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구치소가 뭔가 좀 이상해. 왜냐면 이상하죠. 양옆에 방을 비워놨다는 거. 네. 저는 계속해서 혼자만 이거 의심하던데 특혜. 동조를 안 해주던데. 예. 구치소 측에서 윤석열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것들을 보는 눈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충분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튼 뭐 이상하다. 구치소 차원에서의 특혜가 이상하다. 예. 그 전에 보면 구치소 쪽에서 어떤 식의 이제 특혜를 줄 수 있냐면 그 변호인 접견실이 있잖아요. 변호인 접견실은 보통 쫙 붙어 있잖아.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맨 끝방 접견실 중에 맨 끝방에 쓰는데 항상 그 끝방 바로 옆방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접견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하는 그치. 조치지. 원래 그 구석의 맨 끝방 항상 네. 재벌이 쓰지.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항상 그 방에 있어. 그러니까 그 끝방을 쓰면서 또 옆방은 비워놔.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를 안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그것도 더 뛰어넘었지. 아예 공무접견실에서 하루 종일 있게 그러니까 해줬지. 조사실에서 그거 완전 지금 완전 미친 겁니다. 구치소 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저는 하나가 더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특검이 좀 안이하게 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체포영장 시한 다 됐으니까 또 발부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집행을 안 해요. 그럼 영장을 또 왜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 내줘도 집행도 못 하잖아. 그럼 영장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막습니까? 진짜. 대법원장도 못 막는 게 영장이에요. 과거에 진짜 말이 안 돼. 과거에 대법원장 양승태도 구속당했어요. 대법원장도 못 막는 게 영장인데 이걸 윤석열이가 체중으로 힘으로 막는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옷을 벗든지 말든지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징벌방 얘기를 하셨는데 징벌방 가야 돼. 아니 가야 된다는 건 맞지. 근데 그것도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럼 복도에 재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복도에다 재워. 특혜요? 그럼. 징벌방 넣는 거야. 진짜로 묶어가지고 갖다 그렇지. 던져 놓지. 그건 뒤집어. 그건 돼요. 아니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 끌어냈어요. 저는 지금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결국은 그쪽도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선수예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 판을 읽고 가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나중에 결국은 공개하자는데 동의를 하면 공개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처음에
이제 속옷장 했잖아요. 그렇죠. 속옷장하고 뭐 네. 수의를 입고 있다가 뭐 특검팀이 왔다 간 다음에 잠깐 이제 쉬는 동안에 변호인 접견하려고 이제 벗고 있었다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 전후 맥락이 정성호 장관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 그게 나와서 그것과 변호인 측의 인권 탄압의 그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르니까 변호인 쪽에서 뭐라 했냐면 변호인 측에서 이 인권 탄압을 나중에 이게 재발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장관은 이게 인권 침해로 이제 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흘러가는 건 뭐냐면 고발 그러면 하세요. 근데 정성호 장관 쪽에서는 바로 무고죄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예. 무고죄에서 둘 중에 누가 패배할지는 간단해요. 네. 영상 까면 돼요, 사실은. 영상 보면 답 나옵니다. 그렇죠. 네, 누구 말이 A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B가 거짓말하는지 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재판정 가면 영상 틀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말만 할 뿐이지 고발 안 하잖아요, 지금. 말만 하고 있어요. 왜? 사실은 진짜로 정성호 장관이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속옷 진상 부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맞으니까 예. 지금 못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쪽도 이 수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형량은 무기징역 사형.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 CCTV 공개하는 건의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 공개하는 거는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무슨 피의자 인권이나 뭐 이런 여론 정서를 의미하는 거지 네. 사실 상대방도 동의하잖아요. 내지는 안에서 그 교도관들이 다치거나 어떤 네.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상황에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고죄 걸면 바로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하기 힘드니까 윤석열 쪽 변호인 측을 좀 더 지금은 구석으로 몰아서 쪼을 필요는 있죠. 자극을 더 해서 압박을 해서. 그럼 너는 인권 침해라 생각하느냐? 그럼 이제 정정당당하게 이거 한번 그렇죠. 그럼 공개하는 거. 꺼내보자.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게 또 국민들한테까지 공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 관계자 그 처벌 그렇죠. 법적 처벌해야 되니까. 예. 근데 때에 따라서는 뭐 결국은 동의를 받으면 돼요. 너도 억울하니까 국민들에게 한번 공개해서 예. 인권 침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공식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예. 자, 오늘 이제 이거는 3차 집행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안 나올걸요? 계속 권석 네. 재판. 근데 무조건 형사 재판 진행되면 한 번은 뭐 나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는 예. 거는 이제 의무라는 게 의무에는 페널티가 있는 거죠. 아. 만약에 안 나오면 어쨌든 피의자가 자기 항변을 그렇죠. 포기한 거기 때문에 예. 유죄가 확정돼요, 그냥. 판사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예. 안 나오면 그러면 검찰이 기소한 대로 형 내릴게요. 나오지 마세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죠. 근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형하고 무기징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없이 그냥 재판 그냥 없이 벌써 때려주세요.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뭐 형량을 때리는 거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해도 특검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이게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게 생각보다 사건 관계 구성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사건만 같아도 예.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하고 자기가 거기에 개입한 다음에 명태균 씨랑 얘기가 됐다. 예. 내가 실권자로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녹취도 있고 다 증거가 나왔지만 네. 막상 들어가면 김영선 전 의원 지난 총선, 작년 총선 때 공천 때 논란된 거 보면 김상민 전 부장검사 그 문제는 결국은 윤석열이 아꼈던 예. 그 자기 팀에 있었던 조국 수사했던 막내 검사였고 네. 그런 문제가 윤석열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특검팀이 조사할 필요는 있어요. 사건 관계 구성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죠. 예. 네. 다만 처벌할 수 있지만 사건 관계 구성을 하면 재판에 그 내용들이 그렇죠. 서술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나와서 재판받으면서 규명돼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하나의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특검에 연루되어 있는 사안과 인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이게 좀 낱낱이 규명이 되고 어떤 인물이 어느 정도의 이 죄에 가담을 했는지를 좀 밝혀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는데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윤석열이 이렇게 안 나옴으로써 이 사건 관계 본질을 좀 파헤치는 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있죠. 예. 네, 그래서 윤석열은 저는 생각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태극기 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네.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무슨 뭐 정의다 대한민국의 네, 뭐 무슨 이런 자윤이 네. 뭐 지금까지 뭐 가치 동맹 네. 그 진짜 다 뻘소리입니다. 윤석열 전혀 관심 없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무슨 부정선거론 해가지고 모스탄 오고 예. 뭐 전환길 하잖아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정선거론이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윤석열이 자기 임기 초반에 취임하고 나서 파헤쳤어야죠. 선관위 왜 그때 놔뒀습니까? 예. 자기 선거 이길 때 놔둬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2022년 지방선거는 왜 부정선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지사 가면 김은혜 진 것도 부정선거죠. 만약 그렇게 그때 주장을 하고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일관성이 보면. 있다면. 예. 근데 그것마저도 없다. 관심이 없어요. 예. 소속의 지금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를 예. 인신 측면에서 인도를 못했으니까 이건 법무부가 무조건 잘못한 게 맞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서울구치소가 협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구치소가 뭐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체포에 이제 협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어제 저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형법상 보면요. 특검의 수사관들이 인신 구속을 하는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애매하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노태학 대법관입니까? 선관위원장 하셨던 분. 예. 그분의 판례에는 의하면은 이제 뭐 검찰 수사관이라든가 경찰 수사관이 인신 구속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관련해서는 법규가 불명확한데 이 교정시설 관련 법률에 제가 듣기로는 형사소품 뭐 100조에 해당된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교도관들은 그 범죄자들을 인신적으로 구속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정확하게 있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교도 행정에서는 이걸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희한한 경험을 여러분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오늘 체포 거부 또는 체포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 실패를 해버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변호인 측에서 이제 총공채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냐? 아예 보여주긴 쇼를 한 건 아니냐.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특검 수사에 응할 마음이 없었다. 자, 그래서 기소하려면 기소하라고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역공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소하려면 기소하라라는 것은 기소 절차의 이야기인 거고 수사 절차라는 것은 사전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수사 절차를 하겠다는데 이걸 거부한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법 집행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인데 그걸 대통령이 했다는 사람이 그리고 또 본인도 법조인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결국은 이거는 반헌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란의 연속성상에서 나는 이 정부를 이 법률 체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제 김문수까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김문수 지금 국힘 당대표 후보가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걸 지금 윤석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기가 차죠. 윤석열이 인권 침해 당할 사람도 아니고 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해서 이상하게 양비론을 끌고 온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한다라고 하는데 망신 당할 짓을 왜 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면은 취조실에서 부르면 다 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 구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든 원인의 출발은 윤석열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에 저항하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왜 그거를 망신주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망신 당할 짓을 하니까 망신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박진 교수와 함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특검은 어떻게 해야 하며 민주당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론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 뭐 거취 문제까지 지금 거론하면서 당장 물러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과연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이제 부분 나누어서 좀 집중적으로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가 자 강제 구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선으로만 그냥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또는 지시를 하고 하든 말든 더 이상 면밀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이냐?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예. 이제 이쪽 법조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협조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거는요 장관의 명령과 별개의 문제로 원래 이 절차 자체가 구인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과정이랍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1차적 책임은 교도소장, 그다음에 이 법무행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 변호사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것을 그러면 이제 지휘해야 되는 상급기관이 그렇죠. 이제 교정본부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정본부가 있고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예. 법무부 장관은 이게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중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상의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지시를 한다거나 관리 감독을 했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 장관의 관리 소홀의 문제라든가 지휘 계통의 평소 관리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명확한 이 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지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성호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지가 부족한 그러면은 것이. 실제로 정성호 장관이 명령을 내렸다. 근데 뭐 정성호 장관이 현장에 가서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뭐 직무유기가 되는지 어떤 뭐 그 현장 그 교도행정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지금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차순위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석연치 않아서 설명을 못할 만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바람을 정성호 법무장관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는 정성호 장관이 동의를 하지 않을 리는 없는 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동의를 하지 않을 일은 저는 없다고 예. 보고요. 아마 이 교도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 처음 겪어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온 일도 흔치 않은 일인데다가 대통령이 이른바 난동을 피운다. 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상황하고 다르게 육체적인 힘을 동원해서 난동을 피운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교도행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범죄를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적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 못했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직무유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지금 당장 이제 반격을 시작했고 반격한 논리가 뭐냐면 윤석열이 거기서 깽판치고 난동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인권 침해여서 조사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윤석열이 조사와 재판을 받지 않는 명분을 마치 특검해 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이런 이제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겠죠. 윤석열이 애초에 수사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단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도소의 교도행정의 문제는 법률과 그 제도와 규칙의 문제라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은 저는 인사조치라든가 징벌적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이 교도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로서의 명령 체계의 문제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가.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 한편으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냐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 저는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특검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은 수사를 위해서 소환을 한 것이지 윤석열을 뭐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망신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지를 표현할 것인가 말 거냐 문제 여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또 판단돼야 될 영역은 국회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국회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특검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교도행정 주체들 법무부 장관까지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일단 국회 문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 자막 중에서 자, 특검에서 윤석열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려고 시도했다라는 게 나왔고 그 전에 자, 윤석열에 대해서 물리력 행사를 하면 형사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 이제 지금 속보 자막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역공의 빌미가 되고 윤석열이 마치 정치적 탄압에 맞서서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만드는 이 행위를 누가 이렇게 방조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을 끌어내서 조사시키고 재판에 내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2차 그리고 3차 인신 강제 소환 과정에서 왜 대한민국 법치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국민들에게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